당인 자유한국당 대통령의 연설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가 온다. 이래서 이제 추경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지금 그 말씀에 정말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재난 수준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정말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죠. 근데 다만 이것을 이제 추경으로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임시 변통에 불과하는 게 아니냐. 기업의 자발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은 이게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알바 추경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민간 일자리 3만 9천 개의 근거도 굉장히 미흡할 뿐만 아니고 또 공공부문 7만 개도 지금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거의 6만 개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증원 같은 것도 1만 2천 명 증원하겠다는데 이미 목적 예비비에 저희들이 지금 1만 명 이상 증원을 위해서 500억 원의 예산을 작년도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 증원 예산은 지금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 저는 이번에 이 문제를 통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노동 등 4대 개혁 또 규제 완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어제 이런 표현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어제 국회 연설 전에 전승인 국회의장과 이 여야 대표단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문재인 그렇습니다. 대통령. 네. 그리고 우리 정 대표님 가셨어요? 거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 안 가셨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왜 그랬냐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의원총회를 오전에 했는데 그때 이제 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에서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3당이 추경 심사를 하기로 합의를 봤다 이런 것이 언급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분위기가 좀 의총의 분위기가 격앙이 됐죠. 왜냐하면 이번에 시정연설을 듣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전혀 합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시정연설 한 것도 그렇고 이게 나름대로 국회와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본회의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경청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연설 내용에 대해서 저희 당 나름대로 논평을 낸 게 어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추경 심사는 물론이고 추경 통과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추경이라는 게 이제 우리 급한 건 알지만 이 법적 요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이 추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증원 같은 건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 담겨져 있고요. 이미 예산에 우리가 목적 예비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추경 심의하는데 참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사 일정을 짜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도 민주당이 추경을 협조했다. 정부에서 추경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죠? 그 말씀은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 지난해 말부터 한 금년 2월까지 예.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 추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을 빨리 2월 달에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성사를 못 이루었죠. 그래서 기재부에서도조차 4월 말까지만 해도 당시 유일로 경제부총리가 이 경기 대응령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을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있는 경기 지표가 또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이 경기 지표가 개선되었는데도 이것을 이제 입장을 바꿔서 추경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저희들이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경제 지표가 정말 나쁘고 나쁜 상황에서의 그때 2월 당시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이 추경이 통과되지가 못했었죠. 그 추경도 추경이지만 지금 이제 또 하나가 인사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네. 지금 이게 꼬일대로 꼬여 있는데 이걸 좀 푸는 방법의 핵심 키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저는 결자 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논란을 대상을 하는 분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비화가 되고 발전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3야당이 이분은 그 고위공직에 앉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야3당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분에 대해서 지금 끝까지 이것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김상조 내정자라든지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 채택까지도 지금 무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답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실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명철회나 자진사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자해지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진 사퇴는 이제 본인이 하는 것이고요. 예, 물론 그렇지만, 네. 예. 철회는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죠. 예. 강경화 후보자도 지금 내일이 아마 1차 끝일 거. 14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4일인가요? 네네. 예.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결자해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인사 문제를 풀 핵심 키를 자유한국당이 잡고 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잡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제일 야당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는 3당이 공통으로 부적격자라고 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3당은 아니지만 두 당이 이분은 적격자가 아니라고 한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적격자에 대해서 저희들의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저는 우리 협치의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 추가로 발표한 장차관 인선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전형적으로 장관은 완전히 보훈 인사고요. 차관은 완전히 코드 인사로 지금 채워졌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부처 중에서 11개 장관급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네. 이 중에 9명이 소위 대선 공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훈 인사로 채워져 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조강 국사 편찬위원장 같은 분은 완전히 국정교과서 반대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진보 사학자거든요. 근데 이런 국사 편찬이 특정 이념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세웠지만 지금은 더 극단적인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분을 국사편찬위원장을 앉히는 것도 저희들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번에 5명의 후보자를 지금 발표를 할 때 소위 5대 비리로 그동안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위장 전입이 있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면죄부를 주자는 얘기인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위장 전입했어도 이거를 하겠다는 것을 아주 이 정부가 내세울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줘야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할 때 도덕성 잣대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사 문제, 이것이 지명철회나 자진 사퇴가 됐던 간에 인사 문제가 어쨌든 풀려야만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충분 조건입니까? 저는 연계라고까지는 보지 않지만 예. 지금 이 추경과 이것을 저는 꼭 연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고서 채택이 다 무산돼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그 10일간의 기간 내에서 경과보고서 요구를 이제 정부에서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사청문회가 빨리 매듭이 져지면 오히려 다른 거 심의하기가 더 순조롭다. 이것이 지금 안 되고 만약 그냥 강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만일 강행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은 어떻게 될 거라고 그 보세요? 안건이 중요하지만 아마 국회 운영이 순조롭지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결국은 연계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연결하고 꼭 짓기 전에 예. 거기서 결자 해지로 해결을 하면 다 되는 건데 왜 안 되는 경우를 해서 이것을 연결을 하느냐 했고 저희들한테 소위 반대하는 저희 야당 입장에서 예. 소위 어렵게 만드는지 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하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임시 변통에 불과하는 게 아니냐. 기업의 자발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은 이게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알바 추경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민간 일자리 3만 9천 개의 근거도 굉장히 미흡할 뿐만 아니고 또 공공부문 7만 개도 지금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거의 6만 개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방이 됐죠. 왜냐하면 이번에 시정연설을 듣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전혀 합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시정연설 한 것도 그렇고 이게 나름대로 국회와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본회의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예. 대통령 시정연설을 경청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연설 당인 자유한국당 대통령의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가 온다. 이래서 이제 추경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지금 그 말씀에 정말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재난 수준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정말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죠. 근데 다만 이것을 이제 추경으로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의장과 이 여야 대표단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문재인 그렇습니다. 대통령. 네. 그리고 우리 정 대표님 가셨어요? 거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 안 가셨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왜 그랬냐 하면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의원총회를 오전에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회에서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3당이 추경 심사를 하기로 합의를 봤다 이런 것이 언급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분위기가 좀 의총의 분위기가 겨워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증원 같은 것도 1만 2천 명 증원하겠다는데 이미 목적 예비비에 저희들이 지금 10,000명 이상 증원을 위해서 500억 원의 예산을 작년도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 증원 예산은 지금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 저는 이번에 이 문제를 통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노동 등 4대 개혁 또 규제 완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어제 이런 표현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어제 국회 연설 전에 국회의장 전승인 국회